안녕하세요. 여기 정안휴게소인데요. 지금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광주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 좀 남았네요. 여기서 이제 출발하면은 지금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백양사 휴게소라고 그러네요. 광주. 네,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지만은 박사님이 아니 누가 안 해가지고 어디에 대해서 공부도 안 공부 안 하면 또 근데 겹손이나 해야지. 그 사람이 말을 이렇게 저거 한 것 무등산. 아니 서울에 나온 사람 맞아? 자, 여기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뭐뭐뭐 그래요? 아유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야 돼? 나는 네가 있잖아. 네. 여기서 글 여기서 예, 여기서 해요. 아니 여기서 글 드리려고 행정구역상은 그 하남시입니다. 바로 서울 상월권이다 보니까 그 소박사란 그 아주 맛있게 하는 집에서 저희가 이제 단골이죠. 아주 옛날서부터 거래를 했던 그 식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부터 그 식당을 다녔습니다. 아주 고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주방장 하시는 분이 이제 그때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균일하죠. 그래서 혹시 그 올림픽 공원이나 잠깐만요. 이게 모자를 안 쓰니까 이 머리에서 빛이 난답니다. 그 소박사가 보면은 소고기도 아주 상당히 괜찮고 돼지고기도 괜찮고 그리고 원래 거기 이제 장남 그 소박사가 형제가 5형제입니다. 맨 밑에서 다 남자인데 저랑 친구 되는 사람이 이제 저랑 그 송한석이고 그 다음에 소박사 그 오너가 바로 송한석 사장의 바로 위에 형 그리고 이제 맨 위에 형이 송한우입니다. 한우.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한우 장사를 하셨어요. 한우 장사를 크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소박사 오너 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아버지랑 뭐 다 같이 해서 가업을 크게 이뤄서 그 서원암 일대에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쪽이 유지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크게 신경을 뭐랄까 그냥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죠. 인심이 좋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마늘을 갖다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김치도 마음껏 드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찬은 다 셀프로 해가지고 마음껏 드십니다. 고기값도 상당히 싸요. 아주 그러니까 정육도 하고 그다음 식당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고기도 싸고 상당히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만약 그쪽에 하남 쪽에 가실 일 있으시면 거기 들리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크게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어디 가거나 그러면은 이 식사 비용을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고 아주 싸게 해주는데 오늘 저희들이 돈을 계산하게 되면은 4,000원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4,000원 받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예전에 4,000원 하다가 작년서부터 1,000원을 더 올려줬어요. 제가. 그래서 5,000원에 그래서 저 5,000원에 이제 하는데 그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통 우파 TV 이분이 이제 30살입니다. 아주 상당히 젊은 청년인데 유튜브에다가 이 5.18을 폭동과 반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광주시청이 이 정통우파 TV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21년도에 고발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5.18 특별법이 기존에 있었고 5.18 특별법이 언제 제정됐냐면은 1995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2021년에 저들이 5.18 특별법에 어떤 조항을 넣었냐면은 5.18에 대해서 비난이나 왜곡하게 되면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그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서 통신법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내용, 예를 들어서 컴퓨터, PC, 스마트폰 등등 이걸 통해서 왜곡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주관적인 요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이고 딱딱 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부러지지 않고 어떤 그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주체가 이 5.18 특별법 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경호됐든 간에 정통우파 TV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이게 헌법소원이 각하가 됐어. 한 달 만에 각하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각하되자마자 바로 이게 광주지검에서 이제 정통우파 TV한테 광주로 와서 조사받아라. 이제 이 정통우파 TV가 나는 집이 인천이니까 인천으로 이 사건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인천 관할 청에서 내가 조사받겠다. 근데 광주에서는 계속 내려오라고. 근데 이제 정통우파 이 친구 이분이 직장을 안 다니고 순수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좀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쟁을 할 텐데 가족도 몰라요. 결혼도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가족도 모르고 또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변호사가 유성수 변호사나 김기우 몇 분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동환 변호사, 그 다음에 유성수 변호사, 그 다음에 김기수 변호사, 유성수, 김기수, 이동환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집회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집회 신고를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또 이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유성수 변호사가 전화가 와서 자유통일당에서도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광훈이라는 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길래 문제 없다. 그게 뭐 문제 되느냐. 어차피 우리가 가는 목적은 5.18 이 정통우파 TV가 정통우파 TV의 이 상황이 정통우파 TV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에는 우리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호국단이 온 문제라든지 또는 정광훈 쪽에 사람들이 와서 전광훈 목사를 외치거나 그런다 했을 때 괜히 그냥 무시하면 돼. 뭐랄까 서로 대립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면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구하러 가는 그다음에 이제 응원하러 가고 1시에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1시 반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정통파 그분한테 그 서울에 올라가는 그 시간을 감안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쫓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잘못하면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들어가서 충분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풀어나가는데, 그리고 만약 시간이 오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조사관한테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하고 다음에 받자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늘 다 끝장 보려면은 뭐 우리 보고 먼저 올라가라든지 판단해라 말이야. 그러나 정 그러면은 다음에 받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주 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5.18 특별법의 그 내용을 그동안 몰랐었습니다. 물론 뭐 쳐다보지 않았었죠. 내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5.18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만 알고 있었지. 근데 5.18 특별법을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주 가관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12.12 사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79년도 12.12 전후서부터 1980년 5.18 전후까지의 그 모든 걸 다 민주화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화. 거기서 보면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도 민주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이 법을 끌고 가냐면요, 이 근본적으로 12.12 자체가 그게 민주화를 막았다. 민주화를 막았다. 그리고 그거는 쿠데타고 그거는 반역이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전자에서 그거에 대항한 게 5.18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논리가 그래서 5.18의 시위대는 준헌법기관이고, 그리고 그 5.18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신군부가 이거를 막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신군부, 즉 이들을 12.12를 거행했던 그 세력들은 다 반민주화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펴가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허구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12.12가 뭐냐? 나고서부터 이제 타고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2.12, 그러니까 요거 그 5.18 특별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정치권이 특히 뭐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다 같은 편입니다. 한 통속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것을 그냥 다 통과시키고 다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 역할을 한 겁니다. 이들은 이제 더 나가서 이번에 4.3 특별법도 통과시켰어요. 4.3, 즉 이제 5.18처럼 4.3을 폭동이다, 반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겁니다. 특히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국힘당이죠. 그래서 국힘당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자유인지제 수호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오늘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이 5.18 특별법, 5.18을 들고 일어나는,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부정성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 세력들이 다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5.18 특별법 폐지를 위한 전 국민 운동이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이상이고요. 이따가 또 하나 그럼 이제 새까만 5.18 세력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 판단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굳이 여기 와서 여기 행사를 방해를 놓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권력을 갖고 있고 모든 거 다 지들이 그 가진 자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와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만약 쟤네들이 여기 와서 만약 방해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절대 대응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대응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아예 저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유단백 세력이 아니에요. 빨갱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연하게 저들을 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의연하게 너희들 떨어져라, 아예 쳐다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구호도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대응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